대구 동구 아양교에 설치한 투신 사고 방지 시설물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양교 관리 실태를 보도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예천에서 농산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소비 촉진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델을 통해 경북형 이민정책의 발전을 모색합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대구 동구에 있는 아양교의 투신 방지 시설 중 하나인 기둥이 힘을 가하면 움직인다는 LG 헬로비전의 보도가 있었죠. 다음 날 동구청이 아양교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동구청은 기둥의 벌어짐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투신이 끊이지 않는 아양교. 2022년 투신을 막기 위한 기둥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통과해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기둥을 밀면 기둥 간 간격이 늘어나 이 사이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다음 날 시공사 관계자와 동구청 직원이 현장을 찾아 유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기둥은 사각함 아래쪽에 있는 나사로 고정을 하는데 교량을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 등으로 생기는 진동으로 고정이 풀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실리콘은 3년간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실리콘이 이제 매년 손상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지금 하기에는 뭐 특별히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바로 이제 보수를 하거든요. 아양교 투신 방지 시설물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 구청 측은 교량 6교 등 도로 시설물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지만 투신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점검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해 왔고 가장 최근에 점검한 건 6월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항목을 점검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도의 점검 항목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구청 측의 말대로 지난 6월 점검과 보수를 했다면 넉 달 사이 다수의 기둥이 헐거워진 겁니다. 방송 후 흔들리는 기둥들 사이에서 손쉽게 뽑히는 기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는 다시 아양교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쉽게 들어올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쉽게 들어올려집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교량 점검을 위해 일부 기둥은 뽑히게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1년에 몇 번이나 교량을 점검하길래 뽑히도록 만들었냐고 질문하니 이렇게 답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뽑히지 안 뽑힐지 모르거든요. 그게 평소에는 안 뽑히고 이제 점검할 때만 뽑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오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살다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아양교 투신 방지 시설물. 정해진 점검 주기와 항목도 없이 헐거워져 갔고 2023년 9월부터 1년간 아양교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신고는 7건, 1명은 안타깝게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예천에서 농산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예천 사과와 쪽파, 한우 등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소비 촉진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보면 도화리에서 생산된 참깨와 들깨, 은풍 준시 등 예천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늘 누룽지와 서리태 가루 등
예천군 농산물 가공제품 공동 브랜드인 맛들리의 상품도 다양합니다. 시식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쪽파김치를 곁들인 군고구마는 단연 인기. 항상 고구마 먹으면 그냥 배추김치하고 먹고 이랬는데 쪽파하고 먹으니까 쪽파김치가 진짜 끝내주네요. 생산자 단체 위주로 운영하는 각 읍면부수에서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한가득입니다. 물건이 좋아서 많이 샀어. 싸가지고 장애보다 싸가지고. 예천 농산물 축제가 한천체육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예천 사과 월드컵과 예천 쪽파 페스타를 주요 테마로 사흘간 진행됩니다. 우리 예천은 쪽파 종구 생산지로 그동안 이름이 드높았는데요. 이번에는 팥채소로 생산지로 또 거듭나고 싶어서 파요리 경연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천에서는 사과는 모양보다도 맛이 최고여야 된다. 그래서 예천 사과 월드컵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모두 사과 맛보시고 평가해 주시고요. 예천 한우를 비롯한 지역 축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숯불에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터를 운영하는 등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케이블 TV 공동 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북 구미시는 60년대 후반부터 전자와 섬유 산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반세기를 지나오며 굳어버린 공단 도시 이미지는 한편으론 도시 경쟁력과 성장에 있어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최근 구미시가 과감한 변화를 통해 제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HCN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2월 구미시는 인구 520만의 중국 5대 경제특구 샤먼시를 제치고 2025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기초단체로는 처음입니다. 구미시는 대회 성공을 위한 리허설로 올해 경북도민체전을 안정적으로 개최했고 20여 차례 전국 단위 행사나 국제 이벤트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입니다.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유치는 반도체와 방산 등 미래 첨단 산업으로 기존 정체성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제 이벤트를 계기로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가면서 또 다른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포석입니다. 산업도시 이렇게 이제 기업하는 도시로서 조금 이래 좀 무미건조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의 도시는 창조적인 도시, 또 문화와 예술을 하는 낭만 도시, 이런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가자. 이를 위해 구미시는 낭만 관광과 신설에 이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자원 관광 코스 조성, 지역 대표 축제 발굴 확대 등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시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에서 구미 서체 개발과 관련 상품 출시 등 문화 요소를 활용한 도시 전반 이미지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들이 쌓여가면서 구미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는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라면축제는 구미의 대표 축제로서 국내 1위 라면 기업 공장이 위치한 도시의 특색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와 함께 11월 1일 개막을 앞두고 SNS 등 온라인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브랜드는요, 구미 시민이 아닌 바깥의 사람들이 구미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라면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차별화되게 제공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문화 관광 또는 이런 그 낭만 예술이 넘치는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다양한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대구광역권철도, 2030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 등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은 신성장을 향한 구미시의 과감한 변화에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낭만 산업도시로의 변화, 구미가 당기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해외 교류 확대를 위해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경상북도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를 방문해 경북형 이민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연구소 관계자들과 이민정책 사례, 이민자 통합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에서 블루카드 제도 등 유럽 내 최대 이민국인 독일의 이민정책 모델을 연구해 경북형 이민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블루카드 제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이 독일에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체류 취업비자 제도입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1985년생에서 2005년생 사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로 소득 구간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온라인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협약형 특성화고 비전 선포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관계기관 등 참여 주체의 협약 이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과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완결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국 9개 시도교육청에서 10곳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포항 흥해공업고등학교가 2차 전지 분야 산업 수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경북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높게 운전해 암행 순찰차에 적발된 초과속 운전자가 지금까지 102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 중 16명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행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시속 100km 초과 운행이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영주시 소수서원과 선비촌, 선비세상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의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관광지 보행로와 편의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공모 선정으로 국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영주시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건축물 출입 경사로 설치와 보행로 개선, 전동 휠체어 충전기 설치 등 본격적인 개선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의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봉화장터가 11월 8일까지 가을맞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대상은 송이와 한우, 사과 등 봉화장터에서 판매하던 모든 상품으로 하루 한 번씩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15%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봉화장터에는 현재 89개의 지역업체가 입점해 봉화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